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어 문법 38째 시간으로 인칭 부정법과 비인칭 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칭 부정법과 비인칭 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요약을 했는데요. 이 부정법을 일종의 그 동사 원형 활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명시가 되면은 여기서 명시된다는 얘기는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케이스인데 이때는 동사 변화에 따라서 주어가 분명할 때 주어가 생략 가능하죠. 포르투갈에서는 그 경우도 해당되는 겁니다. 주어가 명시되면 인칭 부정법, 주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비인칭 부정법으로 그래 본다는 뜻입니다. 먼저 인칭 부정법을 보면요. 주어가 명시된 경우로서 동사 변화는 이렇게 우측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세를 보면은 동사 원형 그대로죠. 그죠? 1인칭 단수는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도 전부 동사 원형 그대로입니다. 불규칙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do 같은 경우 이제 주로 포르투갈에서 쓰는데 에씨만 다 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1인칭 복수 우리란 뜻이죠. 무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무스. 그 다음에 3인칭 복수가 되면 동사 원형에다가 각각 앵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규칙 변화도 없이 굉장히 단순한 동사 변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인칭 부정법은 무슨 용법을 보면 주어가 명시되어서 동사 앞에 위치하면 동사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포르투갈에서는 동사 변화에 따라서 주어가 생략 가능하니까 주어 생략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선 예문을 볼까요? Não é bom o fato de não passarmos fome. 자, passar fome 하면은 이제 배고픔을 겪다란 뜻입니다. 근데 동사 변화를 보면은 이 주어가 우리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를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 사실이 좋지 아니한가? 라는 편이죠. 그죠? Não é bom o fato de nós não passarmos fome. 이 nós 은 빠져도 되고요. 이게 인칭 부정법입니다. 주어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생략은 되어 있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Não é bom o fato de você não passar fome. 이때는 주어가 뭐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죠? 여기에 동사 원형, 이게 이제 3인칭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너가 배고픔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좋지 아니한가? 라고 의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볼까요? É bom você parar de fumar. 이건 만약에 주어가 생략되면 불특정 다수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때문에 비인칭이 되는데 주어가 이때는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É bom você parar de fumar. parar de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담배를 끊는 거죠. 여기서 쉽게 말하면 담배 피는 것을 멈추는 것, 담배 끊는 것이 좋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É bom você parar de fumar. 그 다음 맨 마지막 예문을 보면은 É preciso descansar mais. 이 경우 보세요. 지금 이걸 우리가 대화의 일본으로 보면은 의미상 보면은 você가 들어갈 겁니다. você. você도 동사 변화를 하지 않죠. 그죠? É preciso descansar mais. 혹은 내가 돼도 상관없고 그가 돼도 상관없고 그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1인칭과 3인칭 단수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죠? 이 경우는 주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해석을 해보면 이제 너라고 봤을 때 너 좀 더 쉬는 게 필요해 이 말이죠. É preciso descansar mais. 특히 이런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세르동사, 형용사, 동사 원형 구조. 이거가 왜 이렇게 활용도가 높으냐? 사실 이건 많이 기억날 겁니다.
이런 표현이 주절에 오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끼가 오게 되면은 그 끼 이하의 종속절 문장에서는 동사 변화가 접속부 변화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 어떻게 돼야 하는 거니까 é preciso que você라고 봤을 때 você descanse 접속부 변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죠? mais 너 좀 더 쉬는 것이 필요해. 혹은 내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나 지금 더 쉴 필요가 있어. 더 쉬어야겠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접속부 변화를 미처 기억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단수일 같은 경우 나든 너든 그든 그녀든 단수일 경우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니까 불규칙 변화도 없으니까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측하고. 그래서 접속부 표현을 굳이 안 해도 그죠? 나 지금 더 쉬어야 돼.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인칭 부정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끼가 나오게 되면은 접속부 변화를 해줘야 합니다. 봉, 끼, você 접속부 변화는 파리가 되겠죠. 그죠? 파라르 동사니까 파리, 지, 후마. 예, 너 담배 끊는 게 좋겠어. 근데 만약 이 변화를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럴 경우는 바로 이렇게 이 구조로 인칭 부정법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동사 변화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이처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전치사가 주어 앞에 놓을 경우 주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목적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적이나 어떤 용도 이 무슨 말인가 볼까요? 목적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대부분 빠라를 씁니다. 그죠? 빠라. 자, 그럼 보면은 Estes livros 이 책들은 são para as crianças.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죠? 어린이용이다 이 말이죠. 아동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동들이 집에서 읽을 용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한다면 이때 뒤에 leerem em casa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죠. leerem의 주어가 되고 그래서 3인칭 복수니까 eng이 붙어서 leerem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읽을 용도다. 이 말입니다. 용도의 책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거 볼까요? Esta casa é para o meu filho morar. 이만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 집은 내 아들을 위한 거야. 좀 막연하죠. 그죠? 그런데 Esta casa é para o meu filho morar. 내 아들이 살 용도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주어 앞에 놓이는 경우 전치사가 주어 앞에 놓였죠. 그죠? 주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목적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빠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책들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읽는 것이다. 읽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책하고 어린이들이 집에서 읽는 것하고 동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장 자체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빠라를 특히 여기게 되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목적의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잘 보세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바로 다음에 부정법 동사가 오는 경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바로 다음에 부정법 동사가 오는 경우 그 동사의 변화는 선택적이다. 동사 변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대명사가 오게 되면 대개는 불변이다. 거의 절대 다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격 대명사가 이 동사의 뒤에 오는 동사의 주어를 할지라도 불변이다 거의.
단 부정법 동사가 제기형일 경우는 변화를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보죠. 첫 번째를 볼까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바로 다음에 부정법 동사가 오는 경우, 자, 사역동사죠. deixar, 뭐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사역동사의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올 경우 이 동사는 변화를 안 변하냐? 그건 선택적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뜰 빠지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인데 이 까일의 주어는 뭡니까? 이거죠, 그죠? 우리죠. 근데 이것은 또 데샤르 동사의 목적격이기도 합니다. 목적격이면서 사역동사의 목적격이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택적이란 말은 능 노시 데이시 까이르 무스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죠. 까이르스 그냥 써도 되고 이게 주어니까 의미상 주어니까 또 이렇게 까이르 무스 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대명사가 오면은 이처럼 보세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생치를 느끼다죠. 그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목적격 대명사가 왔습니다. 그들을 느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바로 뒤에 이어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뒤에 바로 뒤에 오게 되면 이건 앞에 온 케이스고 이 뒤에 오면은 이것은 대개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을 느꼈다.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죠? 이것이 생칠의 목적격임과 동시에 뒤에 나오는 동사의 주격이란 뜻입니다. 이것 때는 그들이기 때문에 아포르시마랭 이렇게 돼야겠죠. 아포르시마랭 이게 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는 대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동사 원형을 아시겠죠? 예. 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목적격 대명사가 오게 되면은 뒤에 거는 동사는 대개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만시. 만다르는 이제 보나다라는 동사도 되고, 그죠? 시키다라는 말도 되죠. 예. 시키라 이 말입니다. 하게 하라. 사역동사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여자들이, 여성들이죠. 그 여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오 이 말입니다. 자,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아스입니다. 아스는 이것의 목적격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기다리다, 이스페라라 동사의 주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스페라랭이 돼야겠죠. 이게 주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바로 뒤에 목적격 대명사가 오면 대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동사 원형 그대로 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파스 우젠트라 파사, 뭐 하게 하라는 사역동사로 쓰인 거죠. 여기서는 그죠? 파제르 동사입니다. 이거는 망달, 보내다, 시키다. 그 다음 이건 생치를 느끼다. 지각동사죠. 이건 데이샬, 하게 하다는 남겨두다 혹은 뭐 하게 하다 이런 사역동사로도 쓰이죠. 자, 파제르, 파사 명령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시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스는 앞에 사역동사의 목적격 대명사이기도 함과 동시에 뒤에 나오는 엥트라르 동사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엥트라랭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단수 이게 M자가 좀 이상이 됐죠. 대개는 불변이라 그랬습니다. 밖에 쓰지 않는다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주격이 바로 나옵니다. 지각동사 보다라는 베르 동사의 완전 과거죠. 나는 봤다. 그들을 봤다는 거죠. 이럴 경우는 주격이 나올 때는 이렇게 동사 변화를 해줍니다. Eu vi eles entrarem na sala de estar. 나는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적격이 아니고 주격으로 나온 겁니다. 이때는 물론 앨리스가 때때로 그죠 목적격으로 쓰입니다만은
이 문장 구조로 봤을 때 이것은 주격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격으로 바로 나올 때는 동사 변화를 해줍니다.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해줍니다. 물론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우는 이 앨리스를 목적격으로 봤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엔트라르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가지 경우 케이스가 가능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이 주격이죠. 그죠? 우리 주격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때는 엔트라랭이라고 해서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에르스 비비형 주음투스 그들은 함께 살았었다. 불안정 과거를 썼습니다. 비비에르 동사. 생시공의 세령. 자, 제기되면서 썼죠. 그죠? 다음 부정동사가 제기형일 때 경우는 변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았는데 뭐뭐함이 없이 서로서로를 알지 못한 채 함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공의 세리 동사의 주어는 앨리스이기 때문에 그죠? 앵이 붙어줘야죠. 당연하게. 이렇게 제기되면서 올 경우는 부정법 동사 변화를 해준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공의 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한다고 하지만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위에 설명하고 예문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어가 불특정 다수일 때는 3인칭 복수형을 그냥 써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오빌 동사죠. 그죠? 난 들었다는 뜻이죠. 오빌 바테링 아포르타 바테라 포르타 하면 이제 녹화하는 거죠.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자, 바테링 이건 주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복수형을 쓸 때는 주어가 없이 쓸 때는 불특정 다수가 주어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3인칭 복수형을 변화를 해줍니다. 오비 바테링아 포르타 누군지 모르죠. 그죠?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나는 들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볼까요? 예, 이제 비인칭 부정법입니다. 주어가 명시되지 않은 그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경우고 이때는 동사 변화를 안 하죠. 주어가 그죠? 명시되지 않고 사실 없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동사 자체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 자체만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나 보호가 되기도 한다. 이 무슨 말인가? 동사 원형 자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 있다. 자, 볼까요? 안다라페 동사 원형이죠. 그죠? 이제 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은 걷는 것이죠. 그죠? 걷는 것은 이게 동사가 됐습니다.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영어는 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인피니티브 이래서 주어가 나오는데 for는 바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걸어가는 것이 걷는 것이 excelente exercício físico 아주 훌륭한 육체적인 운동 그죠? 연습 훈련 이런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육체적인 운동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당연하게. 자, 이 경우는 주어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누가 뭐 걷는다는 거, 걷는 것이 누가 걷는다, 안다는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동사 원형 그 자체를 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무헤르 펠라 파트리아. 파트리아는 이제 조국이란 뜻입니다. 조국. 조국을 위하여 죽는 것. 근데 빠라를 안 쓰고 보통 전치사 뽀를 씁니다. 몸을 위해 죽다 할 때는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글로리오즈 이게 전체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글로리오즈. 자, 그리고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 죽는 사람이 누구냐? 명시되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이때는 동사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 또 vedere creder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도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끄레르는 보호로 쓰인 겁니다. 주격 보호로 쓰인 거죠. very의 보호로 쓰인 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 영어를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도 그렇게 to를 쓰지만 포르투갈에는 동사 원형 자체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어가 되고 이건 보호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죠? 동사 원형 그대로 사용해서 estar vivo. 자,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상태를 뜻하니까. estar vivo é un milagre.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밀라그리, 기적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렇게 또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dormir bem, 잘 자는 것.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이 뭐뭐이다. fundamental. 아주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뭐에 필수적인가? para a saúde e a qualidade de vida.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잘 자는 것. 이것도 주어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이건 3인칭 단수로 항상 이렇게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para perder peso. perder 잃어버리다 이 말이죠. peso는 무게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를 잃어버린다는 표현으로 살을 뺀다는 표현을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살을 뺀다는 의미는 포르투갈 표현으로 하면 살을 잃어버리는, 무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para perder peso, fazer dieta, 수고죠. 다이어트 하는 것이 é um dos melhores caminhos, 최상의 어떤 길, 방법이죠. 여기서는 그죠? 길이지만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fazer dieta 혹은 뭐 fazer regime이란 말도 많이 쓰이죠.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식이요법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살 찌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냥 뭐 무조건 살 빼는 걸로 동일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식이요법입니다. 음식 조절하는 것이죠. 그죠? 그 목적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살 빼고 이런 것이 트렌드다 보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면 살 빼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이게 바로 지금까지 본 것들이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죠? 다이어트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모두가 다이어트 한다는 뜻입니까? 안 나와 있죠. 그죠? 보편적인 경우를 나타낼 때 이것을 우리는 비인칭 부정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항상 동사 원형만을 씁니다. 동사 원형만을 쓴다. 이미 동사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칭 부정법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